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수신이 먼저이고 다음이 제가라는 그 말이겠죠. 자기 몸,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일 것이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라는 그 말일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강요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행동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은 세상의 근본입니다. 가정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고요. 가정이 바른 사람은 비록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늘 행복을 느끼고 서로 협력하기에 종국에는 행복을 겸비한 이 부라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가정이 바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 억압하지 않고 서로 강요하지 않으며 먼저 움직이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 학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에는 서로 공감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공감하는 상태라는 것이 첫 번째가 대화입니다. 하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족 간의 대화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강요라는 것은 본능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부모로서의 본능, 남편으로서의 본능, 어머니로서의 본능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일도요, 본능에 충실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본능보다 이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만약 우리 사회가 이성보다 본능을 따르는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에는 수많은 싸움이 넘쳐날 것이고요. 범죄 또한 넘쳐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기에 인간인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규약이라는 사회적인 약속 역시 있는 겁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능보다 이성이 항상 앞서야 하는 곳이라는 거죠.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에게 강요하지는 않는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책을 보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같이 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모습, 또 아내를 위해서 집안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요, 내 자식 역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를 솔선수범이라고 말하죠. 내가 먼저 해야 나를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편하려고 나는 놀면서 자식에게 또 아내에게 어떤 일을 시키게 된다면요, 절대 그 결과는 반항으로 밖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가 칭찬할 자격이 있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무작정 그냥 칭찬만 할 수는 없죠. 잘못한 것을 칭찬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칭찬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학문은 사람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조선을 한창 개국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돼지처럼 생겼다고 놀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학대사는 이를 들으면서 이성계 보고 부처님같이 생겼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성계는 크게 깨닫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주 안정적인 조선을 개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자식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먼저 자신이 노력을 하게 되면요, 자식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주 칭찬할 일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또 여기에 칭찬을 하게 되면요, 그 자식 더 잘하게 될 거고요. 자연히 칭찬할 일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우리 선순환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으려 하면요, 이를 본 자식이나 배우자 역시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요. 당연히 잔소리가 많아지게 될 거고요.
또 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계속 칭찬할 일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 악순환이라고 하죠. 가정을 선순환, 즉 좋은 기운이 넘쳐나게 하는 것, 또 악순환, 나쁜 기운이 넘쳐나게 하는 것, 이거 모두 가장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 가정에 칭찬할 일이 많다는 것은요, 가장이 반듯하다는 그 이야기고요. 칭찬할 일이 없다는 것은 가장이 반듯하지 못하다는 그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세 번째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루한 대화, 이것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대화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즉 그냥 형식적인 잔소리라는 이야기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요, 서로 사랑이 담긴 그 대화여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반드시 존중이라는 그 단어가 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는 거고요. 또 이러한 태도에 감동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얼른 이 대화가 끝났으면 하고 바랄 뿐이겠죠. 이런 형식적인 대화가 가족들 간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누구나 대화가 아닌 설득이나 교육을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일 사람 없다는 것이죠. 이 대상 자녀라면 특히 더할 겁니다. 이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자녀 교육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화와 교육을 혼동하는 여러분이 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아주 사소한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자주 하셔야만 합니다. 대화는 습관입니다.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러자면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해야만 하는데요. 이 평소의 이야기들이 모두 사소한 이야기들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자 간에, 모자 간에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자꾸 말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족들 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절대적인 것들은 아주 사소한, 아주 단순한 것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늘 필요한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의 행복과 가족의 사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주 사소한,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들인데 말이죠. 이 사소한 습관이 가족 간의 벽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공감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상대를 아끼고 좋아하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에 맞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사회학자 루만은 사랑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그에 맞는 소통과 공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족들 서로 간의 정서적인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공감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필요한 마음, 이 역지사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 입장을 이해해 줄 때 공감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가족 간에 꼭 필요한 마음, 이 역지사지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이 운을 얻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순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학문의 대원칙임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알려드렸습니다. 이 순환이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그 방법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늘 이 선순환 속에 만복이 가득하신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